먼 길 오시느라고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공부한 그 연차보다도 이렇게 오셔서 또 무슨 얘기하나 하고 보시려고 오신 거 보니까는 프로 정신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여러분들이 오신 그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서도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호는 이제 통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연이라고 하고 좀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어요. 예, 통연이라고 하는데 이 공부는 50년 이상 됐어요. 근데 그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 공부하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참 많이 헤맸습니다,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뭐 완벽하게 뭐 진짜 100% 운명을 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제가 100% 운명을 안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예.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길은 알았다 이거죠, 전 아는 대로. 예. 그래서 그 알게 된 그 내용을 혼자 알고 가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 그래서 인연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들려드리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공부하든 유튜브로 공부하든 뭐 어떤 선생한테 공부하든 간에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좀 재미나죠. 예? 특히 뭐 십성이라든가 뭐 신살 이런 걸로 많이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냥 급작스럽게 이제 여기 달려들게 되죠. 근데 이제 좀 더 알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아는 게 아니라 거꾸로가 이게 더 몰라. 이 참 사주라는 학문이 이게 참 요사스러운 학문이에요, 이게. 다른 학문 같은 거는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는데 이 공부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 사주가 맞는 건가? 예? 근데 뭐 이따가 얘기할 얘기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주를 얘기하니까는 동일 사주의 한계를 모르겠다. 에? 동일 사주라면은 똑같이 운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근데 뭐 비슷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혀 뭐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 신빙성이 없다 이러는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대로 과연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사주라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변화가 상당히 많아져요. 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서도 한국만 해도 한 50명 됩니다. 동일사주가. 예? 근데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어느 시간에 태어났느냐 혹은 어느 공간에서 내가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법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동일 사주라도 그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 이게 뭐 여기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다 뭐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야 돼요. 흐름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적중률이 떨어지고 잘 안 보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전 나름대로 저도 겪어본 거고 또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뭐 겪어보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생각해보는 관점에서는 기본 개념이 잘못됐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옛날 한 200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쭉 고법 사주부터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리고 무수한 선생들이 책도 내고 말씀도 해줬는데 그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고 정확질 않아요.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 막말로 여러분들 이 목이다. 그럼 목이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이렇게 한 장을 주고서 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써봐라 그러면 A4 용지 한 장 메꾸기 힘들 거래요. 예? 그거 최소한도 20장 이상은 써야 돼요. 목에 대해서만. 예?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목이다, 화다, 목은 나무다, 화는 불이다. 이런 어떤 이 공부의 깊이 갖고서는 이렇게 다변하는 인생의 운명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 개념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또 잘못 빼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선생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잘못된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개념을 전달해갖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크게 나누면 내가 이제 9가지 방법으로 그러기 전에 이거를 내가 그 역학동에다 물론 그걸 올렸지만 이거 하나씩 좀 네. 남는 거는 놔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음양.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양이라는 단어는 많이 다 알고 있죠. 아직은 기본 중에 사주 공부한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글자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이 풍수에도 음양 풍수라는 게 있어요. 풍수 이론도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학문인데 이것을 갖다가 단적으로 나누면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음양이 기본 개념인데 말로만 문자로만 음양 알지 음양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저 옛날에 그 유명한 허준 선생 있잖아요. 허준 선생. 허준 선생 같은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고 요새로 말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으로 자기가 임상을 하러 다녔어요. 자기가 배운 그 한의학의 기본 개념이 잘 맞을까 해갖고 임상을 하러 다녔는데 이 허준 선생 같은 사람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은 이론이고 과연 현실에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현실에 얼마만큼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댕기면서 이제 자기가 실험을 했어요. 그 뭐 그런 일화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이 어느 마을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아주 초상집 분위기로 흘러가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 집 외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사경을.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은 다 보내서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외아들인데 8명의 딸을 낳고 아들을 막내를 낳는데 이게 이제 죽을 지경에 와 있다. 이게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저희 초상집 분위기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쭉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딱 깨달은 거예요. 예? 의미승하다 이게 이 집안은.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 그 8명 딸 낳고서 마지막 아들 낳았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맨날 물고 빨고 그냥 하여튼 이 여자들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갖고 얘가 뭐냐면 양기가 쇠진돼 버린 거예요, 양기가. 예. 그러면 그걸 알면은 해결책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방을 갖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뭐 이렇게 드리고 뭐 침을 놓고 이런 게 아니고 해결책을 어디다 했냐면은 동네 사랑방에 가서 장기야를 빨리 구해오라 이거예요. 장기야를 구해와 갖고 그걸 푹 삶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물을 먹여라 이게. 그 장기야를 진짜 말만 따라 삶아 갖고 먹였더니 30분 후에 얘가 깨어나더래요.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알겠죠? 예? 음을 다스리는 것은 양이고 양을 다스리는 것은 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본 개념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음이 양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수컷이다, 암컷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개념만 알고 있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쪽에 이쪽에 앉으세요. 서성호 씨예요? 예? 서성호 씨? 예. 네, 저기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원래 강의 도중에 잠깐만 오면은 말이 잠깐만 끊어져 갖고 아니 거기 자리 없어요? 아 끊어져 갖고 그래 갖고 음이 승하기 때문에 양으로서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가야지 뭔가 음양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음양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활용 방법을 알은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사주로 보는 풍수법이 있어요. 사주로. 습한 지역에서는 꼭 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습하다 이 환경이. 그러면 조한 지역이 명당이에요. 또 이 지역이 조한 지역이다. 그러면 습한 지역이 명당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막지대 명당이 어디예요? 오아시스 아니에요. 그 조한 사막에서 습한 곳이 오아시스다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가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 살아야만이 내가 건강을 찾고 굉장히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건 그거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고 그냥 또 활용도 잘 못하고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9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서두에 낸 게 뭐냐면은 첫째가 한난조습입니다. 이게 한난조습. 이게 조후인데요. 이 조후가, 우리가 이제 조후를 갖고서 운명을 판단하는 텍스트가 난강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다분히 그냥 조후가 돼서 운이 좋다. 조후가 돼서 명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안 돼서 명조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 전에 내가 빼먹었는데, 아까 음양만 얘기하다가 저거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오행을 공부하잖아요. 오행. 음양 다음에 오행. 여러분들이 목화토금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이 뭐냐면 나무다.
하는 불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지. 예? 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깊이를 볼 때는 전혀 뭐 백지장이에요. 20페이지 써야 돼요. 20페이지. 그래야지 조금 아는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합형충해합, 이것도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예? 뭐 합하니 안 합하니, 뭐 형하니 안 형하니, 뭐 중구난방이고, 그 다음에 식간의 체성을 너무 몰라요. 목이면 다 같은 목인 줄 알아요. 예? 간목과 을목이 전혀 다른 거고, 또 간목도 인중의 간목과 해중의 간목이 다르고, 을목도 진중의 을목, 묘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이 다 달라요. 근데 다 그냥 그걸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해석이 되질 않죠. 예? 사실상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요새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대학교를 나왔다 할 정도의 지력이라면은 웬만한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 개념은 그냥 막말로 집에서 네가 읽어라. 책 던져주고. 그 정도고, 제일 치중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명리의 3대 바이블이라고 한다면 난강망하고 적천소하고 자평진전 아닙니까? 이거는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교과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로 쓰는 방법이 적정수의 억부로 보는 방법이에요. 대개 억부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 또 억부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억부 없어요. 그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뭐 신앙하니까 뭐 식재간으로 용신을 잡는다. 뭐 신약하니까 인비를 용신을 잡는다. 얼마나 쉬워요. 신앙신약 판단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뭐 길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한 달이면 다 알아요. 한 달이면. 그거 뭐 완전히 산수나 마찬가지죠. 산수나. 근데 내가 그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야지. 여러분들 아마 뭐 여러분들 수준을 내가 다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3개월이면 다 독파야. 다 막말로 전빵 차리려면 전빵 차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안 맞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과 사용 방법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남의 다리를 긁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고급으로 올라가면 또 용신 개념이 나오잖아요. 무슨 용신이다. 용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용신을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신강하면은 식재간 중에서 하나. 뭐 신약하면은 인비가 용신이다. 또 자평진전으로 보면은 정관격이면 인성이나 재관을 용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틀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 수준도 그거 가르쳐주면 다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억부로 굉장히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제가 이제 제 스승이 자강 선생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요. 자강 이석영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명리학계의 빅3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품이. 그분한테 제가 20대에 공부를 했는데, 저도 그분한테 공부하고서 6개월 만에 이 차렸어요. 영업했어요. 이거.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영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맞아요. 그런 인연만 와서 그런지.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는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 왜 안 맞지? 똑같은 방식으로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어요. 뭐 우리가 생년을 보는 것도 잠이두수, 기문등과 뭐 하락이수, 예? 또 뭐 육임, 육효, 뭐 하여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공부 저 공부 답이 안 나오고. 예? 관상 풍수 뭐 안 배운 게 없어요. 한마디로. 진짜 공부에 돈 벌어서 그 공부하는데 다 월상 갖다 바친 거야. 그럼 그만큼 공부했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부할 학문인지 공부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나이 먹고서 그 길이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근데 용신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으면은 이걸 자편진전식 격국으로 본다면 인수격이에요. 편인격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 격 자체도 앞으로 공부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서도 이 격도 잘못돼 있어요. 격도 잘못돼 있다고. 모든 게 다 잘못돼 있어요, 개념이. 근데 원래 이 자평진전에서는 사길신, 사용신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것이 길신이냐? 길신은 뭐야? 극제해야 된다. 흉신은 뭐예요? 길신은 생보해야 된다. 흉신은 극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자평진전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어느 명소에서는 살상겁인이다 그래갖고 흉신으로 보는 데도 있고 흉신이 아닌 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편인은 흉신일 때도 있고 길신일 때도 있어요. 편인이 식신을 보게 되면 흉신이 돼요. 도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흉신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사조는 하여튼 이 편인격의 인수격을 본다면은 인수격에서 용을 이 자평진석으로 보면 인수격의 용신은 뭐냐? 관살이나 식상으로 용을 잡아요. 용. 이 격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깃발이에요. 깃발. 나는 이런 식으로 살겠다 하는 자기 캐릭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이걸 갖다 저 통변한다면 나는 공부해서 써먹겠다 이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관살이나 식상으로 이제 용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식상 관살은 뭐 지지에 있으니까 원래 청간이 용사예요. 청간이 지지보다는 청간이 용사라고요. 그 이제 간목으로 이제 식신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간목으로 만약 용신을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군이 오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모군 오면 별로 좋지 않아요. 옛날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에는 용희, 기구, 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신, 기신, 희신, 뭐예요? 한신, 뭐 이런 식으로 구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용신 잡았는데 모군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군은 별로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예요. 이렇게 용신을 잡았다 그러면 이 용신이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이. 이 용이 또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
우리가 이 사람 만약에 재운이 좋냐? 그러면 화운이 와야지 재운이 좋을 거 아니냐? 그래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토운이 와야지 재운이 좋아요. 이거에 재를 볼 때가, 간목에 재를 볼 때가 토 아닙니까? 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좀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의 초자가 있는 것 같은데. 토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재관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재관이라는 것은 나의 할 일이에요, 할 일. 나의 할 일. 재는 내가 극하는 거고, 관은 내가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관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관이에요. 관은. 쟤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책임. 그 우리가 자꾸만 일간 위주로만 자꾸만 이 사주를 통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일간 위주로만 사주를 통변하면 안 돼요. 일간은 하나의 기준점이지, 여기서 간목이 만약 용신이 잡혔다면 간목을 기준해서 봐야 돼요. 간목을 기준해서. 이제 이거 뭐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서도, 저기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이제 옆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 하여튼 용신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주 전체 구조를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그것의 분석 방식을 고전에서는 난강망하고 격구용신하고 자평진전하고 적천주에서 그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방식이 잘 안 맞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또 이제 자연물상론으로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자연물상론을 이제 많이 공부했지만서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된다. 기초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완전히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난조습이다 이거죠, 한난조습. 이 한난은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고, 조습은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이거는 이제 시간이니까 때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이 겪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이루질 못해요. 이루지 못합니다. 최소한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양대 정당에서 출마했다 하면 일단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일단은 그 정도 되면은. 근데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역대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삼수했나요? 삼수로 됐나? 삼수해서 됐잖아요. 타이밍.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릇인데 왜 안 됐냐?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한나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시간을. 때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업을 만들어요. 업을.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할 일이에요. 일. 여기서 이 공부를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했다 하면 이게 업이 돼버려요. 내가. 업이 돼버린다. 그렇게 공부한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뭐냐면은, 조습은 뭐냐면 공간은 자리 아닙니까? 장소.
장소. 어느 장소. 이 장소가 좋아하냐, 습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을 만들어요, 직을. 자리를 만든다, 이거죠. 한난과 조습의 차이. 여러분, 직하고 업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가 보통 뭐냐면 취직했다, 취업했다, 이 두 가지 말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분류해서 쓰지 않고 그냥 똑같은 이 이미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취직하고 취업은 달라요. 취직은 어느 자리에 갔다 하는 얘기고, 취업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당신 뭐 어디 취직했어? 그러면, 취직했어. 그러면 뭘로 들어갔어? 뭐 대리로 들어갔어? 뭐 이렇게 어떤 위를 얘기해요, 위. 예. 근데 취업했다 그러면 너 거기서 뭐 하냐? 네 할 일이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건 업이에요, 업.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일. 그래서 직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게 직입니다. 어느. 예. 그 직하고 업은 조금 달라요, 그 개념이.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은 직보다는 업의 시대로 많이 가요. 옛날에는 직을 맡아서 업을 만들었어요. 내가 철학과 나와갖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여기 와서 격리를 봐라 이거예요. 뭐 공부를 안 했는데 격리를 보래. 처음에는 이제 빡세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갖고 한 20년 하다 보니까는 정식으로 뭐 대학교에서 자기가 회계 공부를 안 했어도 도서가 됐어요. 20년 해갖고. 그게 업이에요. 업이. 직이 업을 만드는 거고, 또 업이 직을 만드는 건 뭐냐.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하고 그냥 전기공사 막 쫓아다녔어요. 전기공사. 그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터득을 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갖고서 밥 먹고 살아요. 그 업을 갖고서. 그 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머리로 배우는 업이 있고 몸으로 배우는 업이 있어요. 머리로 배우는 업은 공부해서 자격을 따는 겁니다. 자격. 공부해서 자격을 따요. 근데 몸으로 배우는 업은 뭐냐? 내가 몸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가서. 뭐 타일 바르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면 심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면 못 박으라 그러면 머리로 박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론만 알지 실기를 모르는 거야. 이론만 알지. 이제 그런 불상사도 나오는데, 하여튼 한나는 하여튼 시간을 주재하고 조습은 공간을 주재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의 질을 봐요, 많이. 무슨 일을 할 때 조가 잘된 사주다 이러면은 편안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줘요. 내가 그 사람을 특정인을 내가 지목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안 하고, 야, 이게 문제는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우연히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일이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조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게 돼요. 상당히.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조가 된 사람은 모든 게 다 쉽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누가 돈 갖다 주지. 이게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풀려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복 받은 사람이라 해, 복. 복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물려받는 재주가 많은 거고, 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가능하면 복덕이 다 있으면 좋겠죠. 복은 재관으로 논하는 거고, 덕은 인수와 식상으로 논하는 겁니다. 이제 고급 개념으로 가면 그게 다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잠깐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한난과 조습이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 한난 조습을 알아야만이 이 오행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오행의 생극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생목이다 한다면은 수생목이 잘 되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수생목 하면은 그냥 그게 뭐 자수가 있고 여기 묘목이 있으면은 그냥 수생목이네. 그럼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네. 만약 겨울에 나무들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어서 안 자랄까요, 겨울에? 겨울에도 물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겨울에는 수생목이 안 될까요? 네? 나무가 왜 안 자랄까요? 네. 온도가 낮아서 물이 흐르질 않아요. 올라가질 못해요. 한 분 좋으시네요. 네. 여기 앉으시겠는데. 저기, 버스를 놓치셔갖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것이 그냥 글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난조습을 알아야만이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지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황을 갖다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 성향이나 심리적 변화,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뭐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서양의 MBTI라고 뭐 서양 그 심리학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알면은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요새 오은영 박사라고 그 정신심리 그걸 인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비하면 그건 잽도 안 돼요, 잽도. 솔직히. 근데 이거 한난조습을 알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의 성향이.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생활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 아니에요,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관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 성향이. 예? 그래서 심리적 성향과 행동적 성향이 다 나오게 되고, 특히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애정 지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속궁합도 다 나와. 어떻게 이 사람이 접근하는 건지 이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달리 뭐 이걸 우리가 사주를 봐갖고 운명이 뭐 좋으냐, 언제 좋으냐 이런 것만 주력할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다방면으로. 미국 같은 데는 심리학이 굉장히 아주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잘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난조습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놓고서 얘기해도 이게 몇 대를 얘기할 정도로 이게 분량이 크고 가치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것만 가져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조환사주다. 여러분이 좋아하다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좋아하다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겠어요? 예? 화가 많다. 뭐 그거 되는데 이 화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수도 좋아할 수 있어요. 예? 수도 좋아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활에도 습을 유발하는 화가 있어요. 예? 활에도. 화 하면 습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화가. 화인데, 화는 뜨겁고 건조하잖아. 일반적인 그 성향이. 근데 거기서 왜 습이 나올까? 장마철에 더운데 습하잖아요. 그렇죠. 정화하고 개수하고는 응? 정화하고 개수하고는 예. 틀릴 것 이 정화나 오화는 습열이에요. 습열. 예? 열이 습을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뭐 화가 뭐 좋아하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좋아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수도. 예를 들어서 자수는 조해요. 우리 겨울철에 비교적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좋아하면은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 또 있겠어요? 좋아하다. 좋아하면 단단해져요, 물체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 이 단단한 거 하나만 갖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유추할 수 있어요. 단단하다 그러면 잘 섞이지 않는다. 변화를 잘 안 한다. 에? 자기의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설정한 거, 계획한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변동이 안 돼요. 그걸로 쭉 나가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심리적인 위치가 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오는 것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조절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잘 섞이질 않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쭉 얘기하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과 상황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신이 있다. 그렇죠? 올곧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뭐가 돼요? 고집스럽다. 꼴통이다. 말을 안 듣는다. 지멋대로다. 이렇게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도 그래요. 습도. 이 습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습하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습의 개념을 한마디로 하면 섞임이에요. 섞임. 잘 섞인다. 스며든다 이거예요. 스며든다. 잘 섞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습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오지랖이 넓어요. 간섭을 잘해요. 그래서 이 습한 것도 그래요. 습한 것도 긍정적인 거는 뭐예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화합을 잘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생산적이에요.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존심이 높아서 만일 내가 회사에서 너 다음 달부터 퇴직이야, 사표 써 이렇게 결정해 놨다고 봐요. 집에 마누라한테 나 잘렸네 얘기 못해요. 혼자 고민해요. 그리고 잘리고 다음날에도 나 출근해요 하고 나가지만 어디 가요? 공원으로 가요. 공원으로. 공원 가서 시간 보내고서 저녁에 들어와요. 퇴근했다고. 자기가 그러한 상황을 용납을 못해요. 근데 습한 사람들은 뭐냐면 잘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직업을 알아봐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직의 위치를 자꾸만 논하는데 습한 사람은 직의 위치를 논하는 게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직의 위치라든가 자기 자존심. 그래서 외국에서 요새도 그래요. 박사 하겠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집에서 배 깔고 들어놓여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누가 안타까워서 야, 너 200만 원짜리라도 취직해라. 누가 들어가라 그러는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뭐 한 사람인데 그냥 놀아요. 그거 언제 취직해요? 나이는 먹어가고. 근데 습한 사람은 안 되면 노가다라도 뛰고 배달도 하고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잘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한 것도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소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력이에요. 좋아한 거는 좀 정신적인 분야로 가는데 습한 거는 물질적으로 가요. 이득이 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가도 금방 내가 이득이 된다면 저랬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평가한다면은 의리가 없다. 변심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막에 가서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하죠. 그만큼 적응력이 좋아요. 뛰어나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난다. 만약에 남녀가 만나서 소개팅 받아갖고 데이트한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런 사람은 상당히 깍듯해요. 예의 바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영역도 침범을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차단을 한다고. 문을 안 열어야 잘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탁탁 네모나게 자릅니다. 이렇게 쫙쫙 잘라갖고 딱 친절하고 하나 먹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단문답입니다. 단문답. 이거 맛있죠? 맛있으면 네. 맛없으면 아니요. 습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맛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말문이 열리는 거야. 이게 맛있는데 내가 어저께 어디 가서 봤더니 이게 더 맛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말이 줄줄줄 이어져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끊어요. 네, 아니오예요. 네, 아니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데이트 오면은 언제 손잡습니까? 언제? 손잡으려고 그러면 탁 치고 그런다고. 뭐 손을 잡아야지 뭐 다음 단계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습한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오늘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언제 뭐 10년 지기 같아. 그냥 남들이 보면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냥 나중에는 뭐 쌈집 가면 쌈밥을 서로 먹여주고 난리예요. 그리고 오늘 뭐 그냥, 너고 나고 뭐,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굉장히 습한 사람은 그렇게 정성이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쉽게 이렇게 흩어져요. 싸워요. 너무 가까이 접고 나니까 또 금방 싸우고 또 금방 풀리고 이래요. 습한 사람들은.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궁합은 좋아하는 사람과 습한 사람이 만나야지 궁합이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습한 사람이. 그러니까 습한 사람이 애를 쓰죠. 습한 사람이 처음에 가서 살짝 손을 한번 잡아보는데 딱 뿌리쳐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손 잡아보고 몇 번 해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손을 잡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영역을 흡수해 간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서 소궁합이고 겉궁합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습한 사람이 만나야지 엮어져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상당히 드라이해요. 냉담해요. 그 습한 사람과 습한 사람끼리 만나면 너무 엉켜갖고 나중에는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정체성이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다른 건 나갈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그 심리적 성향과 행동적 성향을 굉장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갖고 그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거가 한마디로 처음이자 마지막에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목이라도 이게 한한목인지 난한목인지, 조한목인지 습한목인지, 또 십성으로 말해도 정인이 조한정인인지 습한정인인지 이렇게 분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통변이 디테일해지고 정확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행의 간지와 이 오행과 간지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나는 뭐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목을 알아야 되느냐. 같은 목이라도 이것이 죽은 목인지 살아있는 목인지 부드러운 목인지 강한 단단한 목인지 이런 것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제 수생목을 하면은 수가 주도하는 목인 수생목인지 목이 주도하는 수생목인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수생목이라고 다 똑같은 수생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생설 관계를 알아야 돼요. 생설. 수의 입장에서는 목을 생하지만서도 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를 설하는 거 아닙니까? 생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면은 사주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의 우선 그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는 이제 같은 목이라도 가불목이 있고 천간으로만 볼 때요. 천간으로만 볼 때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라도 크게 나누면 천간으로 볼 때는 간목, 을목 아니에요. 이게 다 체성이 달라요. 체성이. 캐릭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요것을 예를 들어서 좀 맵게 하겠다 하면은 고춧가루를 넣는다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으면은 그 요리가 되겠습니까? 좀 짭짤하게 하겠다면 소금을 넣는다든가 간장을 넣는다 이랬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어느 것이 거기에 쓰여질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걸 쓰게 되어갖고 요리 개판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기본 단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간목, 을목을 대표적으로 보면 간목은 사목입니다, 이게. 을목은 생목이고. 그럼 사목의 성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또 간목은 어떤 천간과 지지를 만나면은 사목이 생목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네?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는, 이 병화는 되게 빛이고 정화는 열입니다. 요거 구분해야 돼요. 근데 정화는 열인데 정화가 빛이 될 때가 있고 열이 될 때가 있어요. 병화는 전체적인 빛입니다. 근데 정화의 빛은 뭐냐면 한정돼요. 부분적이에요. 이 체성을 잘 모르고서는 사주 분석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는 요거는 뭐냐면은 고중지토라고 그래요. 고중지토. 고중지토라
무토는 뭐냐면 높이 있고 멀리 있어요.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힘든 토가 무토예요. 근데 기토는 뭐냐면 비습이라고 해요. 비습. 비습은 낮은 데 있고 각 사람과 가까이 있어요. 이런 어떤 천간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만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금과 신금은 한마디로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거다 이게. 분별하는 거다. 근데 경금은 뭐야? 밖에서 분별하는 거고 밖에서 분별하되 대충 분별합니다. 과일을 내가 딴다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과일이냐 못 써먹는 과일이냐만 분별해서 그냥 담아요. 근데 신금은 뭐냐면은 분별하는데 구체적으로 분별합니다. 구체적으로. 작고 큰 것,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금은 뭐냐면 미완성이거든요. 완성되지 않는 경금이고 신금은 뭐예요? 완성된 금입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경금은 화를 좋아해요. 화가 있어야만이 특히 정화나 오화가 있어야지 경금이 완성이 돼요. 병화는 이 역할을 못해요. 병화는 비춰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신금은 정화나 오화를 보면은 이거는 특별한 구조가 아니면은 망하는 거예요. 완성된 그릇이고 완성된 보석인데 왜 거기다가 다시 화를 들이댄다는 걸 재강화한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일 때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리자가 붙지만 다시 수선한다 붙지만 부정적일 때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알아야만이 제대로 써먹을 텐데 이런 기본 개념이 없으면은 그게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같은 목이라도 목이 화를 볼 때와 토를 볼 때와 금을 볼 때와 수를 볼 때 또 다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이 수는, 임수는 무조건 유입니다, 유. 개수는 윤이에요, 윤. 윤. 그러니까 임수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그래서 임수는 무토가 있으면 제방이 되고, 간목이 있으면 흐릅니다. 임수는 제방에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흘러서 쓰느냐, 이거 두 가지예요. 근데 개수는 이거는 윤이에요, 윤. 개수가 유가 될 때는 개수가 왕할 때 유가 되지 일반적으로 개수는 윤입니다. 그러니까 적셔주는 역할. 적셔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브한다 이거예요. 서브. 남이 하는 일에 뭐야? 도움을 준다. 이런 서브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용심 100번 잡아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기토, 이제 기토가 임수를 보면은 뭐 다른 데서 물상을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걸 기토탁임이라고 그러죠. 기토탁임. 근데 과연 기토탁임이 나쁜 걸까요? 기토탁임 되면 나쁘다고 보통 그래요. 물상 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다 기토탁임된 거예요. 다 기토탁임이에요. 다른 걸 탔잖아요. 순수한 물 아니잖아요. 다 기토탁임 됐어요. 그래서 기토는 임수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토는 밖에서 물을 막지만 기토는 뭐냐면 임수 안으로 들어가서 형질을 바꿔요. 형질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내가 임수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동류라고 합니다. 동류. 같이 흐른다 이거예요. 같이 흘러간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토 일주가 임수에 동류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마누라가 하는데 따라가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누라를 내부적으로 변화시켜요. 아, 네가 하는 일은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신경 쓰여갖고 또 그거 듣게 되고. 그게 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 물상 같은 것도 개념이 이 잘못된 개념이 많아요. 일반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거는 체성을 잘 알아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 청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용사하는 겁니다. 용사. 그러니까는 이 청가는 뭐예요? 청가는 밖에서 활동하는 거고 지지는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에서. 그 뭐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뭐 청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청간 지지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지지는 뭡니까? 지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원 그래요. 지원. 그 적천수 처음 1장 1절에 나오는 게 삼원은 만법종이라 그랬어요. 만법종. 만법을 이루는 중심이다. 이게 삼원을. 그러니까 사주를 알려면 삼원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럼 삼원이 뭐냐? 이 지지가 지원이고 청간이 천원이에요. 청간이 천원이에요. 그러면 인호는 뭐냐? 인호는 뭐예요? 지지 안에 있는 청간이 인원이에요. 지지 안에 있는 청간이. 예를 들어서 진토다. 그러면 진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을계무가 있잖아요. 을계무가. 이게 인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 근데 이제 그 역학 선생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청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생명체는요. 생명체는 몸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산다는 얘기예요. 땅에. 아무리 높이 나는 새도 땅에 내려오지 않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간은 지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힘을 못 써요. 아무리 청간이 똑똑해도. 그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이러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 없는 마음이 없고 마음 없는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 에너지체라면은 마음만, 정신만 갖고서 다 활동하는데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거는 마음과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몸에 마음이 떠나면은 그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 이거야. 그래갖고 뭐 분별을 못해. 그 사람 몸은 있지만 의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다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 청간을, 요거 몸은 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청간을 우리가 운영할 때, 지지에 근거하지 않은 청간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라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그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나의 마음에 돌만 던지고 간 거나 마찬가지야. 지속이 안 돼. 내일 봐. 그런데 내일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내일 봐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이렇게 이제 진토가 있으면 이렇게 을개모 지장간이 있잖아요. 이것이 천간에 나올 때 이게 용사를 하는 건데, 그 통변할 때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데 막 지장간끼리 서로 싸우고 뭐 막 합하고 막 이래요. 들이다. 그렇게 막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지지에 있다는 것은 가능성만 있는 거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활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지, 지지에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합니까? 창고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개념이 전부 다 잘못됐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이게 일로 들어가면 또 한없이 들어가니까는 넘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10간 12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체성, 이런 것을 잘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상휴수. 질문은 중간중간 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수생목 같은 경우. 예? 수생목. 예. 수가 주도하는 목인지, 목이 주도하는 수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는 인계가 있고 가불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간지를 볼 때 인계 가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간은 자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강해요. 자체적으로. 음간은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조금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을이라든가 개가 갑을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미 주도해요. 요 자체만 놓고 볼 때. 예? 요 자체만 볼 때 여기서는 이미 주도하고 여기서 볼 땐 갑이 주도하는데, 만약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수생목이다 한다면은 수가 많을 때는 수가 주도하는 거예요. 목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수가 인성 아닙니까? 인성. 그죠? 인성은 의미가 뭐예요? 부모. 특히 뭐 모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공부, 관습, 뭐 어른,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친에 주도된다 이게, 모친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은 목일주 같은 거면, 인성이 많은 목일주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누가 해? 엄마가 해, 엄마가. 애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한다니까는. 엄마가 시간표 다 작성해놔요. 오늘은 태권도 가고, 오늘은 뭐 음악학원 가고, 뭐 내일은 뭐.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애가 그 끌려가는 거지. 엄마한테 매인 거야. 내 주도권이 없어요. 내 주도권이. 내 의사가 없어요. 혹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방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만. 에? 시간이 되면 와요. 가방이 오는 거예요, 가방이.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또 가면은 그냥 가방 내던지고 또 자기 일 다 봐요. 에? 가방이 공부해요. 시간만 흘러가지. 그런 거야. 이미 보면 엄마가 주도를 한다니까, 엄마가. 에?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목생하러 간다. 그리고 목에 근기가 있다 그런다면 내가 해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면 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니까는. 에? 그 조금 이따가 그 왕상휴수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왕상휴수와 이제 왕세광약, 이건 뭐 아주 그 사주 교과서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짜들이 하는 게.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가요. 그냥 페이지를 넘깁니다.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 근데 근도 그래요. 천간의 비겁은 웬만해서 근이 안 돼요. 경쟁이지. 천간의 비겁은 쟁의 역할을 많이 해요. 쟁은
쟁제만 쟁이 아니고 쟁관, 쟁식, 쟁인 다 쟁이에요. 어? 엄마의 사랑도 나눠 갖게 되고. 어? 이 쟁을 역할을 많이 하지 근 역할은 별로 안 해요. 청관은. 근데 지지에 있을 때 근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뭐 휴수는 다 알잖아요.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왕상휴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상입니다. 상. 여러분 선생님 저 상을 어떻게 봐요? 상 어떤 게 상입니까? 까먹었는데 식상 아니죠. 상 왕상휴수에서 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 기분을 빼는 거. 상을 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인성이. 성이 되게 이제 인성, 그러니까 이 상이 강해요, 강. 되게 이 왕세 강형에서 비겁으로 근을 하면 왕이라고 그러고, 인성으로 생을 받으면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개념 아니에요. 강, 인성. 인성으로 해주면 강해진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인성으로 생을 받아서 강해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법으로 사주를 살펴보시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억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인성이 많으면 내가 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인성이 많아지면 내가 강해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성이 강해지면은 내가 인성에 매여요, 매여. 내가 주도를 못하기 때문에. 인성에 끌려간다니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이 되는 것을 볼 때 있어서는 목의 성향이 어떠냐, 이게. 목의 성향은 진이에요, 진. 나아간다, 앞으로 나간다. 하는 게 목의 성향입니다. 근데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수가 있으면 붙잡아요. 못 나가게.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 끈다니까 수가. 주저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목에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는데 제일 또 병폐 하나가 뭐냐면은 세력을 기준으로 자꾸만 사주를 판단해요. 세력을. 물론 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세력을 기준으로 자꾸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자꾸만 나오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물건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안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냉장고가 그냥 아주 크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생겼어요. 튼튼하고 좋네. 근데 기능이 잘 안 돼. 냉장고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 막 지멋대로야. 그러면 그 냉장고가 좋은 거예요? 냉장고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이 억강부약의 그 습성에 걸려갖고 그냥 세력이 왕아, 뭐, 신왕하니까는 뭐, 힘도 세겠네, 뭐, 몸도 튼튼하겠네. 무슨 개뿔, 무슨 신왕한데 몸이, 그럼 신약한 사람은 뭐 다 몸이 약한가? 그러면 종격은 다 몸이 약하겠네. 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러겠네. 그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은 나가는 건데 인성이 붙들고 있으면 목이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 어떻게 목이 강한 거예요? 자기 기능을 못 하는데. 그래서 금목은 근데 어떤 왕상유수 볼 때 어떤 책에는요 식상이 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간혹 있어요. 어떤 때 그 어떤 의미로 내가 그 선생을 못 만나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설명한 책도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좌우당간 목금은 뭐야? 목은 화, 금은 수를 봐야 강해집니다. 예. 목의 목적은 화로 가는 거예요. 목의 목적은. 금의 목적은 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목 그래서 목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화는 뭐냐면은 모든 우주의 기본 핵심은 수화예요. 수화. 수화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수화는 공간이라고 그러고 목금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시간. 그러니까 수화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에서 출발해 갖고 목일에는 과정을 거쳐서 화로 가는 게 수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은 뭐냐면은 이 결과를 봐야 목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은. 금도 뭐예요? 이 화도, 금도 이렇게 화급금에서 출발해 갖고 요 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을 찾아가고 공간은 시간을 찾아가야지 이 합체가 되는 겁니다.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을 직업으로 만일 내가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게 목이나 금이 시간이 공간을 찾아가는 거는 만일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영업이나 납품업이에요. 영업이나 납품업. 영업이나 납품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간을. 그래야지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조절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의점을 한다. 혹은 음식점을 한다 이런 데면은 나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내가 때를 조정해. 내가 짧게 조정하든지 크게 조정하든지 그래 갖고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수화는 금목이 컨트롤하고 금목은 수화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 문제고 하여튼 이 목과 금은 자식을 봐야 강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봐야. 근데 반대로 수화는 엄마를 봐야 강해집니다. 엄마를 봐야. 공간은 아까 이제 이게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공간은 엄마를 봐야 내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화는 목을 보고 수는 금을 봐야지 내가 강해지는 거고, 목금은 내 자식을 봐야 강해진다 이게. 그래서 여기 역학동을 보고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역학동에 보니까는 이런 사주가 옛날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올라온 사주가 있어요. 갑인, 정묘, 신의, 기해라는 사주가 있어요. 이게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운이. 이 사주를 어떻게 봐요? 이 사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 사주 뭐를 용신으로 잡아야 될까요? 이 사주 근이 하나도 없죠. 이거 여기 인수가 기토가 하나 있는데 기토도 근이 없고, 그리고 수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종적격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재종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도사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 보면 이제 재종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금이 술을 받기 때문에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건 아니지만 약하진 않아요. 충분히 목을 갖다가 다루지는 못해도 약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뭐가 와야 좋아요? 금수가 와야 좋아요. 자기가 근이 될 때 좋다고. 근데 이런 사주가 헷갈리는 게 이걸 공부한 사람은 이제 종격 공부도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종격. 근데 종격이라는 게 이 적천수에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종격병이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종격으로 보다 보니까는 모든 게 다 종격일 것 같아. 웬만하면은. 그래갖고 또 정신적인 혼란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근데 종격은 실제로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에요. 종격은. 네. 거기다가 이제 원래 격에는 10정격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8정격에다가 플러스 권록격, 양인격 해서 10정격을 공부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격이라고 그래요. 내격. 그 다음에 이제 외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격하고 종격은 한마디로 종강격, 종왕격, 종제격, 종합격, 종살격을 종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격. 근데 요 종격이나 합격은 다 5% 미만이고 합격은 종격보다 더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내격으로 풀어도 돼요. 모르면. 골치 아프다 나 이것까지 더 알고 싶지 않다. 머리 아프다 그런 데면. 그만큼 이것이 요 5%니까 95%가 이거지 이거. 모르면 물어봐요. 그게 편하네요. 이거 뭐 내가 도사처럼. 근데 여러분들 사주 갖고서 쪽집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주 갖고는 쪽집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쪽집게가 되려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면은 지금 보따리 사갖고 태백산을 가든지 지리산을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혹시 쪽집게 될지 몰라요. 사주 갖고는 쪽집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학문이에요, 학문. 논리적인 학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결을 보는 거예요, 결. 꼴. 결대로 사느냐, 꼴대로 사느냐. 이거요. 이 결대로 사는 걸 알아야 돼요. 결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취직했다, 뭐 현대 취직했다, 혹은 뭐 고급 공무원 됐다, 막 이랬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연봉도 많이 받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 좋은데 남은 못 들어가서 환장하는데 그 좋은데 들어가고 왜 나오려고 그러냐. 결이 안 맞아서 그래, 결이. 우리는 지금 봉건주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 개념 관점 자체가 굉장히 고루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요새 자유롭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밖을 의식을 많이 해요. 밖을. 밖을. 그래서 이제 잠깐만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행복한 게 뭐냐 이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거냐. 혹은 뭐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아지는 게 행복한 거냐.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건 다 이제 자기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서도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가시가 된다고. 점점. 그래서 자녀들하고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 의식과 자녀들의 의식이 다르거든, 이게. 근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는, 뭐 자녀들이라고 뭐 다 또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갈등을 많이 느끼게 돼요. 나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꼰대가 돼요. 안정을 원하거든. 보수층이 돼버린다고, 나이 먹으면은.
변화를 싫어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고소하려고 한다고. 요새는 뭐예요? 꼴통이 라떼 아니에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쌍전 벽해인데 지금 세상이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데. 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종격으로 왔으면 사오미 대운에 잘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오미 대운에 상당히 힘들게 살아요. 지금도 안정된 직업도 못 찾고, 한마디로 그냥 횡재수만 노려요, 횡재수만. 어떻게 하면 한 방 나오지 않나. 이거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억강부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왕세강약을 잘 봐야 돼요. 왕세강약을. 그래서 우리가 왕세강약을 볼 때 꼭 일간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일간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식신이 왕하냐, 재가 왕하냐, 강하냐, 관이 왕하냐, 쇠하냐, 이거 다 봐야 돼요. 그거 측정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측정을. 옛날에 그 이세진이라는 그 역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골치 아프니까는 이걸 점수를 해서 점수. 월제 있으면 뭐 몇 점, 뭐 일제 있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갖고서 불려온 사람도 있어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는. 근데 이제 이걸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체성이라든가 그 오행의 흐름이라든가 생극제화를 알게 되면은 공부하면은 그냥 딱 보면 나와요. 그냥 딱 보면. 딱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상이 잘못되어 있다. 왕상유수가. 그래서 왕세강양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극제화가 나오잖아요. 생극제화가. 이 생극제화라는 거는 이게 오행이 하는 일이에요. 일. 오행이 하는 일. 생하고 극하고 제하고 화당하는 게 생설극자가 오행이 하는 일이라고. 이 오행이 하는 일이 어떠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조절이 된다 이거예요. 조절이. 이것이 왕한 건지 약한 건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조절을 해요. 어떻게 조절하냐고. 무조건 뭐 수생목만 있으면 뭐 수생목이 되는 줄 알지만서도 겨울철에 수생목은 돼요? 안 돼? 안 되지. 예. 조금 전에요, 왕상휴수에서 상을 식상으로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뭐를요? 상.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요거 좀 집중해서 안 들으셨네. 그러니까 금목은 뭐예요? 식상이 자식이 왕하다 이거예요, 자식이. 그렇지만 수화는 엄마가 왕하다 이게. 강하다 이게. 그러니까 수화는 인성이 강하다. 금목은 식상이 강하다. 요거는 뭐야? 시간이고 요거는 공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시간을 만나야 조화가 되는 거고 시간은 공간을 만나야 조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됐어요? 왕상휴수에서 굳이 이제 상을 따지다 그러면은 뭘로 보면 돼요? 무슨 딸이요? 상. 상? 왕상. 휴수에서 상을 식상으로 볼 거냐, 인성으로 볼 거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금목은 식상이 상이고 수화는 인성이 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몇 시야? 내 시간도 이게 오늘 이거 되겠나 모르겠네 이거.